오늘은 2022년 2월 22일이고 오늘 읽은 기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팩트체크 관련 기사들 봤는데 이번 주 어제 있었던 사자토론회 관련 내용으로 팩트체크 기사가 있어가지고 몇 개 읽어봤는데요. 처음 부분은 심상정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한테 경기도 도지사 할 때 지역 화폐를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한 거는 영원이던데 라는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영원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 그래서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서 소상공인에게 이득이 되겠다라는 거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고, 심상정 후보는 그게 소상공인에게 이제 어떤 금액 지원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음, 이게 지역 화폐로 가면 뭐 재료값이죠. 음식값 이런 걸 등등등 빼면은 이윤만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니까 소상공인 지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경기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산을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올인했다고 지적을 했다. 이게 관점 차인 건데 요즘 요 근래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다들 후보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정리를 다시 한 거는 심 후보, 안 후보는 일단 현금 지원이 없었다는 거를 비판하는 거고 뭐 다른 지역이 어땠냐 하면은 서울은 재난지원금, 정부 제한난 지원금이랑 별개로 집합금지 사업한 사업체들, 집합금지 당한 사업체들 최대 150만 원의 활력자금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인천에는 작년 8월에 관광업 쪽으로 최대 200만 원 지원금 지급을 발표를 했다 있고 경기도는 소상공인만 따로 현금 지원했다는 보도자료는 없다.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체크였고 그 매출이 증대한 효과 차이는 있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2022년에 12월에 발표한 거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는지 시사점이 뭔지 근데 이거는 그 기간 안에 써야 되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었는데 요거는 지급되고 나서 가계 소비가 회복이 돼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에서 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투입 예산 대비인 거죠. 그리고 실효성이 있냐? 그럼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이 있냐? 투입되는 만큼 지역 화폐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연구마다 또 다르다는 건데 어,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발표를 했는데, 어, 조, 조세연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효과는 역외 소비 지출 차단,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지역에서는 소비를 늘리는 건데 모든 지자체가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경제적인 손실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손실이 2,260억 원 생긴다. 어, 일부 소상공인, 대형마트 매출이 소상공인에게 이전되는 건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도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도 있었고,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 설문조사했는데 56% 매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매출 증대 효과를 그전에는 또 수입 많이 줄었으니까 증대 효과로 보면은 18% 계산을 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제 투자한 것에 비해 그만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나라는 효율성에 기반을 둬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대강을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때 했고 문재인 때 지금 정부의 4대강을 다시 복원하는, 다시 되돌리는 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다시 폐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4대강을 복원하는 자연화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사업을 취소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친수 관리와 이용하는 부분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4대강을 잘 지켜서 농업 용수와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정말로 깨끗한 물을 이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느냐, 친수 관리와 이런 부분이 되느냐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자연화 사업이 친수 관리와 농업 연수 공급에 지장을 준다는 윤 후보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거는 이미 많이 문제라고 나왔었죠. 4대강 사업 자체가. 그래서 감사원 보고서에 전문가들 자문으로 친수 관리를 위해서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을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게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 방향이 오히려 강을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하고, 농업 연수 부족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당시 설계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 영화로도 나왔지만 4대강 사업으로 녹조 라떼라고 해가지고 녹조가 엄청 물이 고이고 악취가 나고 녹색으로 막 바뀌고 이런 것들이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 음, 4대강에서 친수 공간이 친수 효과가 없었다는 거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그리고 친수 공간의 이용도가 낮고 예산이 부족하기 되어서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고, 친수 공간, 관광 측면에서도 친수 공간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다.
하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 방문객 여행수가 20% 이상 감소를 했다. 4대강 지역인 79개 시군구 친수효과 분석 결과 그렇게 얘기를 했고 4대강 보로 인해서 수질 악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는 그런 지적이 있고 환경운동연합이 녹조에서 일부 금강 일부 구역 검출된 녹조에서 발암성 물질이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것의 농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었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네트워크 등은 21일 전국 4대강 지역에서 윤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 20일 기사군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요. 제목이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우크라 전쟁 초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은 러시아가 여기 지도에 보이는 곳 중에 친러 분리주의 반군 통제 지역이라고 해서 이 보라색 부분의 지역에 네, 독립국으로 네, 우크라이나와 별개로 독립국으로 승인을 하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크라이나까지 우크라이나인데 이거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시킨다는 그런 승인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군대를 평화를 위해 파병을 시킨다 해가지고 파병을 시킨 명분을 만들어서 이 두 개 지역에 러시아군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은 이 주황색 부분들이라고 하고요. 푸틴 대통령이 TV 연설을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받은 처우에 불만을 나열하면서 왜 미국이 우리를 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정치 체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처럼 큰 독립국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러시아,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독립을 승인하면서 좀 전쟁 위협이 훨씬 높아진 걸로 나온다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팩트체크 계열에서 이재명 게이트 진실. 이거 너무 음, 뭐 어쨌든 너무 지겨운 내용인 것 같은데. 천대유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화천대유 녹취록 앞에 또 윤석열에 대해서 뭐 또 얘기한 거 이재명 후보가 또 이렇게 판넬 들고 얘기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어,
어쨌든 녹취록 대변인실 대변인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오는 거는 사실이다. 녹취록에서 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말하는데 국민의힘당은 이거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사실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대장동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가 2년 동안 이제 선거법 재판 받았던 내용에 대한 거다라는 건데 이것도 무죄 확정 받았다라고 하고요.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녹취록에 등장한 건 맞고 녹취록에 근데 다른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가리킨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민주당 주장대로 이재명 게이트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리키는 거면은 이재명 후보는 무죄 받은 거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선별적 복지 안심소득을 7월에 처음 지급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3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기부 모집하고 7월에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대요. 이게 안심소득이 뭐냐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 제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 집단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 라고 하고요. 내년에는 50에서 85% 300가구를 추가 산정해서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500가구를 골라내는지 그러니까 올해 500가구 그다음에 내년에는 추가로 해서 800가구까지 근데 500가구를 어떤 식으로 뽑는지 무작위 선정인데 뭐 규모, 연령, 소득 수준 이런 것들 고려해서 3번에 걸쳐서 무작위 선정을 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라서 심층 분석할 거라서 3년 지원기간 3년 포함해가지고 5년 동안 지원하는 요 가구들과 지원하지 않는 가구들 비교 집단을 비교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사 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